식전 행사로서 또랑광대 정대호와 촛불 풍문단의 풍물마다 비나리 공연이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가 또 광복 80주년이기도 해서 정말 이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어책에 보면 철수와 영희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가볍게 이렇게 푸른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비나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제목은 이제 통일 비나리인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자세히 이제 소개를 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탑에 타는데 여기만 덜덜 나고 있고 내가 좀 타는데 여기도 객도 아니라네. 해야 돼야 얼라내야 해야 돼야 얼라내야 나 희망의 물길이 타오르나 나 희망의 물길이 타오르나 내 몸에 지우면 죽으면 내 죽음이 될 거요. 장모분이 죽으면 독립의 열사가 되려나. 해야 돼야 얼라내야 나 해야 돼야 얼라내야 나 희망의 물길이 타오르나 나 희망의 물길이 타오르나.
백방으로 흘러내려 한나여 백록당이여 12국이 지고 나서 하늘로 솟구치고 땅으로 부딪혀 방울마다 어리내쳐 383 출정하게 서로 마주 부딪히어 월남마다 뒤틀어져 분단을 획책하는 더러운 것들이라 동해 바다에 처박아 보이고 영상으로 춤을 춰라 삼천리 금수강산 족발이 못한 내로 이게 웬일이야 부모형제 달라지고 조국강산 토막나 분단사 판을 치는디 분단살이 무엇이느냐 부끄러움을 하든가 연애주벌파 나무로 출시한 지선 줄기까지 한숨에 뛰어오른 동리형이 의원해 꽁꽁 멀어붙은 성봉우리 바다 미친 듯이 불러와 흘러다니는 거울줄기로 온천의 묵은 때를 사들이 신겨해 이것은 숨결로 이것은 숨결로 사랑결을 거슬러 영원한 해방의 노래소리 독일의 노래소리 평화의 노래소리 생명의 노래소리 기꺼이 생제하는 하늘이고 살아가는 한국은 5천년 한숨 가슴 태이고 머리 감춰 보급으로 쓰다듬고 생선의 시대는 모두가 언니들이 만나는 자유 세상이야 아주 호쾌한 이 콧물 소리와 함께 우리 김철수 기념사업회가 앞으로 신명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일평생 조국 독립, 민중 해방, 사회혁명, 민족 통합을 위해 몸바치신 김철수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김철수 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임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식순에 따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머리를 숙이시고 침묵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 공간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오늘 이 김철수 기념사업회가 출범하는 아주
뜻깊은 역사적인 날인데 장소 또한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집 첫 화면에 첫 페이지에 보이시는 이 김철수 선생님의 젊으셨을 때 모습과 노년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셔서 옥고를 치르실 때의 그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기념사업회가 출범되게 된 것을 아주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김철수 선생님의 후손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분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구일 선생님 일어나 주시죠. 김철수 선생님의 외손자. 그다음에 정영주 선생님, 네, 외손부이십니다. 그다음에 박용덕 선생님, 네, 증외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자성 선생님, 증외손녀이십니다. 그리고 하관용 선생님, 증외손자이십니다. 그리고 김진식 선생님, 여기 있는 외손부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잘못 적어봤어요. 예, 제가 이게 거꾸로 되었네요. 아까 하관용 김진식 선생님께서 지금 외손자. 김진식 선생님께서 외손녀의 남편분이시네요. 전자편도 외손부라고 써서 연결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손들까지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하는 말씀으로서 김철수 전기를 집필하시고 김철수 선생님의 일생과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를 해오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반병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축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어르신이 강의하는 버릇이고 저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홍성 회장님도 오늘 아침에 출연했는데 기분 좋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아까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이 우리 김철수 선생님 성함을 말씀하시면서 참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데 고생을 90일 동안 하셨는데 잘 보니까 대통령실을 위해서 좀 건설적이고 아주 생산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것 같아서 다행히 스페어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고 있는 윤성호 박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관수 선생님 재심 결정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선생님 나찰을 잡으신 것 같아요. 10월 16일 날 역사적인 앞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벌써 기록이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역사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요. 여기 제가 축소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무슨 어떤 기관장이나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보통 하는 분들을 제가 백면 선생에 불과한 그 학자가 이게 무슨 저는 좀 어색한 그러니까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이 서대문연구소에서 제가 몇 개월 있었습니다. 77년도에 있었고 그런데 저는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우리
또 다른 제자, 우리 임성욱 박사하고도 이 사진 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그 일제시대 감시카드, 이런 카드에 사진 두 세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 기록이 저기 다 상당히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북편에서도 이제 날짜를 써가지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지금 그 아침마다 버스에서 그걸 보면서 보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제 1930년에 찍으신 걸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1909학년이었어. 지금 아까 최준 선생님 말씀하신 질포, 그 당시 질포 경찰서라고 했는데 지금 12년 동안경찰서에서 잡히셔가지고 거기서 형사과에서 찍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대문 홍수,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찍은 것이 아니고 질포 경찰서에서 형사과에서 찍은 첫 번째고, 두 번째 게 이제 이게 애매모호한데, 이제 북편에서는 소화 15년을 해가지고 1940년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 인권과학에서 정말 많이 됐습니다만, 이게 15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입소 날짜가 30년으로 돼 있어요. 1930년이죠. 소화 5년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트 사진,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를 기른 상태, 경찰서에 잡혔으니까 미결수 상태, 미결수. 그런데 그게 전부 70년대까지도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요즘에 머리를 아마 인권적인 차원에서 깎지는 않을 거예요. 기결수가 되고 형을 흑정받아서 아마 머리 깎지 않고, 그때는 저희 때는 독재 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머리를.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고 머리가 좀 깎여 있는 상태고, 물론 한복을 입고 계시지만, 그 시기가 언젠가 하는 건, 물론 이제 기결수, 미결수 이 문제는 아니지만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던 건 분명하고, 하나는 경찰서 찍고 하나는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30년인 것 같아요. 40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40년을 보게 되면 사단법 예방감금, 감금,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41년 6월로 기주 선생님이 구슬하시고 있다가 40년 6월에 다시 잡혀주셔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설치됐던 사단법 예방교문소에 이제 잡혀주신 거 이렇게 41년 6월로 보지만 그때 사진을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0년에 경찰서에서 또 한번 점을 찍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회가 깊고, 소리 말씀드린 대로 이 김주 선생님이 그래서 저들 축사에서 썼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아요. 자기 자신을 당신을 이렇게 기르거나, 특히 소문을 보건소에 보건부에다 신청해서 이렇게 자기의 무슨 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독립장으로 되시죠? 근데 그런 것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현충원에 이제 우리 김성영 들어가신 김성영 선생님께서 현충원 2012년도에 오시지만은 현충원 가서 미친 거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진정한 혁명가라는 거는 혁명가라는 건 그런 거죠. 무슨 명예나 권력이나 권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희생해서 조국의 독립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국가로 정부로 뭘 바꿔나 이거를 했던 기념사업도 마찬가지죠. 기념사업에 제가 볼 때 지원 선생님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너희들 이거 무슨 짓 하는 거네?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최동진 선생님을 처음 뵀는데, 그렇지만 하여튼 후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후손들이 우리 실수를, 선조들이 뜻을 어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첫 번째 좀 해주시고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86년 돌아가셨으니까 내년이 이제 40주년, 내년은 그 이제 60만 세 운동 100주년이 되지만, 지금 김준철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보면 우리가 체육 발전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을 해서 기념사업회가 내년에 여러 가지 또 여러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기 때문에 올해가 물론 청립상태는 크게 됩니다만, 물론 이제 제가 좀 이제 어떻게 제가 기초 선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제가 축사를 추동하시는 분들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 쓰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김판호 선생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전화를 하셔서 축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이게 한 20여 년 동안에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오가면서 이 진짜 김조 선생님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글을 많이 썼으면 좋아하는 그때 그거 다 이제 놔줘버리고 주된 분들은 불법을 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이제 중간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어쨌든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5년도에 소원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김선영 선생님도 내려가지고 그리고 공원처에 이렇게 보호를 됐습니다만 이게 하는 게 사실 후손들이 그걸 서류를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신청하고 그걸 심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정상적인 국가로 간다면 사실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걸 철저하게 샅샅이 발굴을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손을 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지만 우리는 남북분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특히 남한 쪽의 정부라는 것은 어떤 친일파들이 주요해서 만든 정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역사가 왜곡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훈부에서도 오랫동안 최근에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하고 참여정부 때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이게 후손들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브로커들도 많고 여러 가지 왜곡된 형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훈부에서 이 소원을 드릴 때 이 서열을 매기는 같은 문제 있죠. 무슨 뭐 급이 있습니까? 계급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동일노하는데 그런 그것도 문제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김선 선생님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해서 물론 지원 선생님이 원할 수 있던 건 아닙니다만 근데 2005년도에 어려운 과정을 이제 그 해방 그 기념회에서 하는 포리로 때 소원을 받으시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김철 선생님 말씀하신 물론 개인적으로 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김철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회주의운동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운동 이렇게 좀 합니다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 가진 거는 김 선생님 와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경비를 집필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하여튼 오늘 기념사업에 만든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고생을 어떤 제가 행동 없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갖게 된 거고 제가 어쨌든 김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21년도에 겨우 제가 아주 볼품없는 독립운동 시기만을 다룬 정치적으로 이제 나태하기 전까지만 제가 쓴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지금 선생의 삶의 반은 제가 이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동희 선생을 제가 정리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책에 소문에서 썼습니다만 이동희 선생은 이제 한 20년 차이가 되거든요. 진출 선생하고 20년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출 선생님 말을 잘 들으셨어요. 뭐 상이 급하게 여러 가지 참 논란이 있는 관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상의를 하셨던데 예를 들면 조선공산당 창건 이게 아주 단파적으로 만들어진 올해가 이제 조선공산당 창건 100주년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단파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에 있어서 김철 선생이 오케이를 국내에서 밀사를 보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이동희 선생이 밀사를 보내가지고 박응칠이라고 하는 밀사를 보내서 물어본 거죠. 김철 선생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조선공산당 여러 사람들이 시련을 거쳐서 만든 당에 들어가서 제대로만 하겠다고 활동을 하겠다. 혁명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장을 드려서 그래서 이동희 선생이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에다가 나는 승인에 찬성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아마 이제 김선 선생님이 판단하셨던 것 같고 제가 하여튼 참 보잘것없는 책임만 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이제 김철 선생님 가졌던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부담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김철 선생님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그때 제가 상당히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반갑게 됐어요. 제가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이 기념사업회 만들어지면요 나는 이 학자로서는 이게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을 이 학자들이 그랬을 때는 학자들 상대로서 저기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학자들 궁금해할 만한 것과 같지 않은데
이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김철수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혀 예상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새로 고민하는 거죠. 그런 사료가 이만큼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료를 찾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보완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이런 수감 기간 14년 보통 지금 선생님은 14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그것도 정확히 따져보니까 임성 박사가 보니까 14년에는 그냥 대충 크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아까 사진 같은 경우도 그 사진 이제 자꾸 따져보니까 이제 부사편천인이라는 기관에서 잘못 본 부분이 있고 그것도 상당히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념사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안을 받고 저로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황성원 회장님 고생하셔가지고 이제 다 잊어버리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동안에 돌아가시고 나서 80년 돌아가시고 나서 추모 사업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관계 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후손들을 만나서 그래서 이 황회장님께서 이제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연락해서 만나서 찾아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도 그거 못합니다. 지방에 그냥 만사제처럼 다녀가서 이렇게 만나고 또 의견 듣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때 추모사업회가 몇 년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가졌던 그 경험들이라든가 그때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또 사업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잘 우리가 새로운 지금 21세기의 그 시기에 이제 기념사업회가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얘기 좀 줄여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기훈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이 여기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읽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제 47년에 정기훈 퇴하고 나서 이제 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위 분단된 국가의 소위 반공이 북시처럼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면서 엄청난 그 감시와 그런 탄압 속에서 사셨다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산주의자로서의 그 원칙, 공산주의자로서의 그런 소신 같은 거. 어떤 분들은 이제 유학자적인 어떤, 유학적인 어떤 정신을 각 배경에 깔고 있는 공산주의자. 이거 공산주의자로 상당히 이제 거북스럽지만, 정말 저는 공산주의라는 걸 상당히 자랑스러운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운동했던 분들. 공산주의 권력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지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를 했던 분들의 정신이에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모두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훈 선생님 경우는 그걸 철저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남북 분단과 냉전과 이런 상태에서의 왜곡된 현실과 전혀 타협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훈 선생님 가장 우리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변절하지 않고 권력 자리에 여러 기회가 있어. 저기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것도 다 투입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면 철저하게 이제 정말 도인처럼 정말 선비도 그런 선비가 없죠. 도인처럼 사실 성인처럼 어떤 분들은 뭐 성인처럼 사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철저하게 민족 통합적인 인물입니다. 지훈 선생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좀 썼습니다만 어떤 민족운동. 이거 보통 민족운동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인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하면 보통 이제 사회주의 운동 얘기하는데 노동운동, 노무현운동 얘기하는데 그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에서 상당히 철저하게 통합을 중시했던 분입니다. 근데 지훈 선생님이 다른 공산주의자들을 비교해보면 물론 세대도 조금 애매모호한 세대입니다. 세대. 그렇게 합니다만 어떤 시간에 통합을 중시했던 분.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건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으면 1922년에 상해파 일부 주파의 어떤 그런 분파, 당파 싸움에서 그 통합대회였던 베르네우진스크의 통합대회라든가 23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임시정부를 재건하기 위한 또는 새로 만들기 위한 어떤 대회로서 어떤 국민대표회에서 또 중요한 가운데로 했던 거예요. 또 26년도에 잘 알다시피 이제 내년 1920년 12월 달에 통합 조선공산당을 만드신 거라든가 물론 배신당이죠. 그 젊은 세대들, 영 제너레이션들에 의해서 ML당이라고 하는 당중 당에 의해서 배신당을 그걸 모르고 보수과까지 가서 당 승인을 받아오셨는데 와보니까 완전히 젊은 세대에 의해서
그러나 통합을 지향했던 그런 분이었죠. 우리 성과는 어쩐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제 여기 이제 독립촉성중앙협회, 물론 이승만 박사가 주도가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 좌우를 불구하고 여러 정당들이 나름대로 의기를 모아서 만들었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의 전공 이임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7명의 전역위원회에서 선출돼가 중앙위원들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성공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큰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945년도에 그 8월부터 12월 신당 통치안까지의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모든 정파가 모든 독립운동가들 모든 인물들이 다 통합을 강조하고 통합이라면서는 다 그게 이견을 다 있었지만 그걸 논의했던 그런 시기에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됐다면 통합이 됐다면 좌우가 하나의 단체로서 신탁통치협의안을 신탁통치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탁치와 찬탁으로 나눠져가지고 그전에는 정치 세력 간에 분열했지만 이제는 신탁 반탁을 통해 찬탁 병탁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적인 차원으로 이분화된 그런 식의 그것을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합된 마당에서 모스크바 3상에서 결정한 신탁통치안을 받아들여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임시정부가 3년, 5년에 걸쳐서 해서 준비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통일정부를 구성했다고 한다면은 분단정부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저는 그걸 아깝게 보는 거고 김철수님도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 물론 이제 좌우에서 이쪽은 한민당 송진욱, 이쪽은 공산당 박헌영이 반대를 해서 물론 안 됐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나 어쨌든 그것에 의해서 김철수님이 사실 첫 번째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선공단 일당 우리가 썼던 거는 3당 합당이죠. 조선공산당, 시민당, 그다음에 인민당, 3당 합당인데 그 세 개 3당 합당하면은 더 커져야 되잖아요. 대중정당을 만든 거니까 남는 노동당이라는 건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 세 개의 당이 6개로 나눠졌잖아요. 각 당이 2개씩 갈라졌으니까. 조선공산당만 하더라도 대역파하고 간부파하고 대역파가 나눠진 거죠. 김철수님은 대역파죠. 당대회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당대회를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해방 이후에. 일제 시기에 그 혹독한 상황에서도 여기 현재동, 김철수님이 통일공산당마들이 현재동에서 했거든요. 서대문 감옥에 저기에서 당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12월 6일 날 통일공산당마들. 그러면 일제 시기도 당대회를 해서 당을 재건하고 당을 추스리고 그렇게 하는 마당에 해방된 정부에서 당대회를 한 번 안 하고 당권을 누구 사람들이 했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김철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6개로, 3개가 합쳐서 1개로 만드는 것이 6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통합. 그래서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는 김철수님이 정말 우리가 평가를 크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도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면 민족 전체를 보게 되면은 역시 자주독립이라고 하는데 명실상부한 말로만 좋은 의미에서의 자주독립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자주독립. 그야말로 민족 또는 국가의 어떤 결정을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할 때 정말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의사대로 국민 구성원들의 어떤 그 뜻을 모아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저는 아직도 자주독립은 완성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김철수 선생님이 꿈에 가졌던 그 과제라고 하는 건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꼭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독립운동 아직도 진행형이다. 미완성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물론 이제 통합의 민족 통일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저기를 해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 운동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지난번 여러 기회에 있다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 운동사라는 게 우리 공산주의 운동이 싫다고 해서 공산주의 얼마나 다양하고 시기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권력을 앞에 놓고 서로 비교 살고 하는 그런 마당인데 어떻게 그거를 한마디 단칼로도 결정할 수 있어요? 양국노는 쪽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보면은 공산주의 운동 교육, 공산주의 운동 역사를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종교 과정, 종교 과정에서 공산주의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산주의 역사에서 그 인간이 만드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역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제시대 공산주의 운동이라면서 자주독립을 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스타일 그런 식의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되면서 거기서 사람이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 철저하게 배우면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현재나 미래를 개척할 때 그것이 참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운동사를 빼게 놓으면 동명도 빈약합니다. 일제시대 빈약. 역사 빈약해요. 임시정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임시정부를 써가지고는 그래 초기하고 끝부분에 초기하고 뒷부분에 그 좌우가 연합됐을 때 통합정부가 됐을 때 통일전선적인 입장에서 됐을 때 그때 빼놓고는 임시정부가 별로 내놓을 게 없어요. 일본 사람도 좋아하죠. 그거 동명운동 결국 내세우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운동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동명운동을 했을 때 진짜 치열하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그런 운동의 역사입니다. 동명운동.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조선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이것이 계속뿐만 아니라 교육도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편 걱정되는 건 있어요. 기념사회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 앞에 발기 준비위원 창립 준비위원회에서도 있지만 아직도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공산주의 운동이 뭐 크게 이렇게 뭐 저기 했잖아요. 그 색깔을 완전히 벗겼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도 뼛속까지 반공주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하는 상당히 이제 색깔을 보고 볼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겪을 거예요. 그거 기조수 빨갱이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가시 전 이후부터 이제 추모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당하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사업에도 제가 한편으로 우려되는 바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나게 괜찮습니다. 끝부분에 이제 축사인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념사업회를 만들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순간에 여기 좀 정말 자발성에 의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기념사업회 지은 선생님을 기념하고 추모하기나 어떤 그런 걸 하기는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동안 살아오신 그 방식이라든가 그 경험이라든가 가치관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그 합의된 그 입장을 만들어내기 하고 제가 이제 여러 기념사업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뭐랄까 좀 한 뒤로 물러나서 지문 선생은 어떻게 했는지 믿을 때 어떻게 했는지 결정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저도 책을 쓸 때 이 김철 선생뿐만 아니라 다른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사를 쓸 때 그 당시에 그 사건이라든가 주력의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합니다. 역사학자지만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에서가 아니라 그분 입장이 이걸 어떻게 왔을까 그런 생각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기념사업의 경우도 이 지훈 선생님의 입장에서 지훈 선생님의 가치관이나 초각이나 소진의 입장에서 거기서 그래서 이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 있을 때, 물론 합의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큰 문제 없습니다만 그걸 이제 변화하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이게 시민들 우리 최은태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어쨌든 이게 자발성이 있는 것을 보면 다 좋은 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것이 이제 많이 지금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어려울죠. 자기 시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게 조금 서로 존중하는 이 사업을 이게 하여튼 동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다 이게 지은 선생님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모인 동지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그 마음 지금 시작하신 여러분들의 상호 존중의 어떤 마음들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계속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만 그럼 다른 기념사업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념사업회에 모금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여기 책임시험문에 우리 책임시험문에 나온 얘기는 세 가지 저기를 제시했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혁명이 하는 또 두 번째가 우리 역사제 발굴 좀 역사제 해석이라든지 세 번째가 이제 사회변형이죠. 이게 혁명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자기혁명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저기 해가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도야하는 김철선이 47년 이후부터 80년까지 사셨던 도인처럼 성인처럼 사셨던 그 고결한 그것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어도 거기에 그 김철선이 걸었던 그래도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 국민들에게 우리 사업 기념사업회 하시는 분들만이 아니고 이번 국민들한테도 기념사업회 이직이 많이 전파되고
그래서 좀 이민정치하고 총관하고 군수님 너무 많이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안병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창립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이 창립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창립 경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재철 창립준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효사가 일면은 지효사의 고향인 백산이잖아요. 그 백산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이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 지효생 생각하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짧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기 전에 그분이 백산에 내려오셔가지고 한 40년 정도를 사셨더라고요. 40년. 근데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외로운 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는 그분에 굉장히 관심이 컸어요. 컸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분의 편지를 읽으면서 제주도에 있는 그 어떤 아가씨한테 계속 편지가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인연이냐면은 한라산을 오르다가 그 아가씨 친구들을 만나서 거기 인연이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지원생이 관심을 갖고 결혼식도 참여하고 그랬더라고요. 대화가 하고 싶어서 제주도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답이 왔어요. 어떻게 답이 왔냐? 처음에는 지원생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글도 써주고 알고 봤더니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답은 다시 제가 연락을 하거나 혹은 글에 자기 이름을 오씨성을 가진 여자였는데 그걸 글에다가 자기 이름 올리면은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더 이상 연락을 못했는데 또 제가 그 지원생 그 앨범을 지원생이 만든 앨범을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의미를 가졌던 그런 얘기들인데 보면은 두 번의 발기인 회의를 가졌고 그다음에 두 번의 창립준비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간단히 제가 나온 대로 말씀드립니다. 7월 14일에 1차 발기인 회의를 가졌는데 처음으로 운영하는 빌딩에서 14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기념사업회를 설립기로 하고 전관을 제출하기로 하고 또 국가보훈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기인 회의가 열리는데요. 7월 30일 14시입니다.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36명이 참석했습니다. 정관안을 심의하고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창립총회 안건 등을 심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8월 4일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 창립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부안을 방문해가지고 그 지원생 생가나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황선건, 권태영, 이선영 준비위원께서 부안을 방문하고 저하고 이용범, 정하영 이런 분들과 만나서 포위했습니다. 8월 20일에 14시에는 제2차 창립준비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운영할 빌딩에서 11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동칠 창립준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창립총회를 10월 16일 14시 오늘 여기 서정정소 역사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2, 3위 감사들이 50만 원을 정해서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계획안 제출하고 또 항일혁명가 기념단체연합에 가입을 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 사무처장으로는 이은영 간사를 선임했습니다. 9월 30일에 제2차 창립준비위원회 임시로 여기는 개최를 했는데 저희와 같이 일하던 분들이 독립기념,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가가지고 그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참여해서 만나서 42일째 노고를 저희들이 듣고 또 함께 하면서 국무위원장인 루라이트 김영선 관장을 파면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고 같이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이 창립을 위해서 노력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창립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위한 임시의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임시 창립총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회의 진행을 위한 임시의장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도 선출해야 하고 정관도 승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회의 진행을 황성건 대표님 추천받았습니다. 혹시 또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황성건 창립준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시면 박수로 응답드리겠습니다. 네,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제 사단법인의 그 단체 설립의 그 창립조차가 이렇게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창립을 같이 준비한 위원 황성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0만 세 운동에 참여하셨던 할아버지 독립운동가시고 제가 손자가 되는 사람일 것이다. 제가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금 죽은 역사, 죽여놓은 역사죠. 조선공산당과 항일혁명가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제가 저희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만 이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0만 세운동 아시다시피 김단야, 권오설, 박래원의 여제는 조선공산당과 천도교가 결합해서 학생 일부가 결합하고 해서 만든 그런 역사였습니다. 역사는 그런 역사를 그 본질을 다 지우고 마치 60만 세운동의 학생운동이 있냐 이렇게 왜곡 축소해서 우리에게 교육해 왔습니다. 저는 60만 세운동 유족회를 먼저 만들면서 김단야 선생, 권오설, 박래원 이 조선공산당의 후손들 제일 먼저 찾아서 함께 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계속 울었어요. 왜냐면 그 대단했던 그 김단야 선생님 여성 손녀들이 3명 살아계신데 한겹끼리 중학교 중퇴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권오설 선생님의 양자 되시는 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혜택도 못 받고
빨갱이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조차 세상에 알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들이었다는 걸 듣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삶이 어려웠던지 남의 집에 그 신고자리 같은 것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결심한 것이 정말 이거는 이 역사는 바로 제가 안다.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했고 그 이후에 이 항일혁명가들의 단체를 다 규합해서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권오산 기념사업회를 설립해서 사단 법인으로 보훈부 인가를 받고 이재유, 이관술 이어지는 이 항일혁명가의 후손과 단체를 모두 모아서 지난해 내란이 일어나는 그 12월 11일 옆에 있는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이른바 항일혁명가 기념단체라는 단체를 모으고 황석영 선생을 이사장으로 모셔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8월 20일부터 그 친일 역도와 같은 김영석을 조치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에서 정부 투쟁을 58일째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말이 그렇지 집 나와서 2달 가까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또 하나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데요. 제가 오늘 참 감동적인 것이 후손들, 유족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가슴이 정말 뭉클합니다. 저는 제 형제자매는 아니지만 제가 이 역사를 전공자는 아니면서 이 일을 관여하고 단체를 만들면서 느낀 바가 너무 많아서 이분들에게 다른 거 못해도 내가 이 기념사업회는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후손들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늘 마음가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김철수 선생의 기념사업회는 제가 앞서 만든 어떤 기념사업회보다 매우 중요하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체 원리가 다 짜졌거든요. 경상북도 안동에서 제가 김단야, 김재호 선생님 그 세운 일을 해왔고 울산에는 아시다시피 이관수 선생님이 만들어져 있고 또 밀양에는 약산 김문권 선생님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는 장재성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있고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이제 김초전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제가 생각하는 조선공산당과 항일혁명의 역사적 인물들의 큰 얼개가 어느 정도 짜졌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제 이 얼개를 가지고 북으로 우리가 프로포즈를 해서 북에 있는 분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제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항일혁명 역사가 K 역사로 해서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국가공포의 천변문제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도 깃발을 올려야 안 된다. 이 K 역사를 가지고 세계로 나가서 세계의 모든 인권단체와 이런 역사적 단체들, 국가들과 함께 제3세계와 함께 싸워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부연설문 드렸고요. 제가 이 단체를 만들면서 원칙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포합니다. 보통 이런 창립대회 가시면 빚가반장인 분들에다가 축소시키거든요. 우리 없습니다. 정치 시작한다.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빈 소개하지 않는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귀하고 솔강분들이라는 생각에서 내빈 소개 안 합니다. 내빈 소개 안 한다고 서울에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모임을 같이 하면서 또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형식을 다 파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허접지 않은 그런 논리를 우리가 깨부수고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충실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준비를 할 때도 정말 김 선생을 모실 수 있고 따뜻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들로 뭉쳐서 일을 하는 집단을 해서 조직하자. 그런 생각을 제가 원칙부터 가지고 있어서 제가 관여하는 모든 단체 기념사를 만들 때 그런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역할이 임시부장으로서 세 가지 안건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먼저 정관, 그다음 창립 선언문 채택, 그 임원 선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안건으로 김철수 기념사업회 정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관은 여러분 자료집 9페이지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먼저 제가 안내 말씀 17페이지 마지막에 불칙과 재정 일자가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처음 초안을 만들 때 그것을 수정 못해서 날짜가 10월 16일인데 7월 30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관은 총 이제 본문이 39조로 돼 있고 39조, 부칙이 이제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의 초안은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사단법인 설립인가의 기본적인 틀의 양식을 기초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조항들의 세부적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사회 수라든지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수 이런 그 다음에 설립 장소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에 맞게 그렇게 틀에 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창립준을 거쳐서 정관안이 인준되고 나면 우리가 국가보훈부에 사단법인인가 신청을 이 정관에서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틀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 정관을 살펴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이 정관을 잠깐 보시면서 요런 걸 추가하거나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장 임원하고 제5장 이사위가 먼저 내용 순서 4장 임원 제5장 이사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위가 4장으로 가고 임원이 제5장으로 오는데 올리죠. 아, 네네. 순서를 바꾸자 말씀인가요? 총리 다음에 이사위 다음에 임원 이런 순서가 보는 게 하나의 조직 네네. 체계상 사람 아, 예. 지금 의견이 나오신 게 뭐냐면 12페이지에 제4장 임원이 있고 14페이지에 5장 이사인데요. 그 순서를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바꿔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신가요? 바꾸면 될까요? 순서 바꾸는 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그 정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신 그 이사회, 5장 이사회와 4장 임원의 순서를 변경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간사님 메모하고 계시나요? 또 다른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그럼 김철수 기념사업회 제출한 정관안은 원안으로부터 한 가지 제4장 임원과 제5장 이사회의 순서를 변경해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창립선언문 채택입니다. 근데 창립선언문 채택은
이것에 집합하는 초안은 지금 사회에 보시는 우리 임성욱 박사께서 이제 초안을 다 작성하시고 저희들이 리딩을 하고 오늘 그 축사 말씀해 주신 박명일 이제 교수님께서 강조는 아니지만 또 봐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그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같이 동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페이지 첫째 부분인데요. 이 첫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기초생이 했던 그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파벌 해소와 민족 통합에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좀 그 이 파벌 해소와 민족 통합이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표현들이라서 이런 표현을 좀 바꾸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게 ML5 대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김철 선생님 당시께서는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이제 ML5 대신이라고 해버리면 결국은 이 선생님께서 몸담으셨던 공산당 운동 전체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김철수 선생님 기념사업표뿐 아니고 이 뒤에 나와 있지만 학인단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 ML파 쪽에 그 몸담으셨던 분들 중에 기념사업표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차국동 선생님 기념사업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창립선언문에 ML파의 대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그 했던 이렇게 화합과 이런 것을 하는데 표현이 좀 적당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하고 조금 이 뭐 내용은 그 내용으로 하더라도 조금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까 우리 이제 축사에서도 우리 박명률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이런 ML파의 문제로 그 여러 마음 고심하셨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인데 지금 이제 윤상원 교수님 의견은 이런 의견을 강하게 넣음으로써 ML파 관련된 그 다른 이런 분들이 후손이나 그 단체분들이 우리 김철수 기념사업회와 항해연합에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신 거 맞죠? 예. 저기 추가로 박사님, 임성욱 박사님 그 말에도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ML파의 배신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도 괜찮은 것이고 약간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병희 교수님 의견 어떠신지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ML파 문제는 김준수 선생님이 과거에 자신의 운동을 회상하면서 지적한 두 가지 자기의 큰 결정적인 자기를 지적한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ML파는 언급을 하는데 다만 이제 배신이라는 표현, 이거는 주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뭐 표현하고 ML파는 넣는 게 좋죠. 왜냐면 우리 파벌이 있다는 거는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올리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거기서부터 교훈 얻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예를 들면 박근영하고 김준수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다 경기 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언론보다 넘어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기 지금 참 기념사업회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다 있어요. 입장이 다릅니다. 60만 세 운동했는데 김준수 선생님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다만 우리 그거를 공부한 우리 후세들이 그거를 되게 감안해서 교훈을 삼으면 되는 것이지. 예. 그건 뭐 이렇게 우리가 회피할 필요 없다고. 예. 그래서 표현을 조금 다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표현을 조금 뭐 완화하는 방향으로. 네. ML파는 언급을 하면 좋죠. ML파의 뭐 등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윤상원 교수님의 의견은 이제
불가 표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활동에 걸림돌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또 기후의 말씀이신 거고, 초원을 약속의 임종호 박사님이 잠깐만요. 우리 만병일 교수님께서는 이제 당연히 사실은 언급돼야 되지만 배신이라는 표현을 조금 완화해서 표현하는 걸로 정리되겠습니다. 우리 강청기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 문단 전체를 보면 파벌, 그다음에 요 위에 보면 임시정부의 분열, 대리, 배신, 이 문장 전체를 보면 그때 있었던 사실을 임성욱 박사가 그 학자로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배신이 있었으면 배신한 거죠. 우리 오력의 역사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누구 묻히고 이것을 당연히 이 전체를 다 써봐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저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예. 배신자만 빼면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이 창립 사실 이 단체에 설립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또 설립까지 처음입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시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강청기 우리 주위원님께서는 역사사실 자리대로 원칙대로 그냥 기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죠. 여기서 자꾸 감로를 결정할 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초안하셨던 임성호 박사님과 감수해 주신 박명열 교수님께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하셔서 약간 완화 변경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걸 그렇게 정리하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창립선언문 채택은 원안에서 이런 ML파의 배신의 표현을 사실대로 기록하되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서 우리 기념사업회가 발전하는 데 더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의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게 의견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창립총회 임시의장 몇 번 맡았거든요. 이렇게 뜨겁게 이게 좀 처음입니다. 보통 임시의장 맡아서는 굉장히 바쁩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임원 선출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뽑아야 되지만 여러분 번거로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위원들이 이렇게 쭉 두 번의 발견을 하면서 모여져서 준비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18명의 준비위원 명단 8페이지 있습니다. 8페이지.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정숙한 이분만 빼고 나머지 분들이 다 이제 이사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자이든 타이든 좀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내가 이분 꼭 이사가 돼야 되겠다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내가 이 임원에서 좀 기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명단 중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겪어보니까 이거 다 안 된다는 사람들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또 괜찮습니다. 네. 없으십니까? 네. 여기 이제 좀 정수관 선생님은 왜 빼냐면 이분 이제 감사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계속 하실지를 가지고 말씀을 확답이 안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함으로 좀 감사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김선희 선생님 아직 안 가셨죠? 김선희 선생님. 네. 김선희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전쟁 피해자 운영위원장도 하셨고 또 독립운동가 후손이세요. 근데 아직 소원을 못 받으신 분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이 김선희 전님을 늘 이렇게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이렇게 그쪽 모임도 가고 저희 모임도 오시고 하셨는데 또 가본 적이 같이 모시고 일해보고 싶은 분이셨거든요. 우리 감사 좀 맡아주는 게 어떨까요? 김선희 선생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닙니다. 왜요? 금감상도 있고요. 감사는 좀 이사가 아니라서 뭐 맨날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감사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독립운동가수님 다 되죠. 그것보다 더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하시는 게 어떠세요? 옆에 계신 여순 서울 회장님, 이정훈 회장님 의견 어떠세요? 아니요, 김선희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친구인데 허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염도 있고 그 제가 여기서 어떻게 추천을 강력히 하고 다른 싶습니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지금 회의에서 감사 내용들이 지금 회의가 안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그럼 만드시든지 여기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누가 감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사실 감사님이 이사장보다 더 힘이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깨끗한 분이 또 엄하게 맡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김선생님이 저는 적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하시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김선희 그 다음에 윤상훈 교수님 모두 가버리셨나요? 지금 이제 처음 이의를 제기하셨던 윤상훈 교수님 전북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 김철수 기념사업회를 처음 설계를 할 때 다른 사업회하고 다른 걸 하나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기념사업회는 학술적인 뒷받침을 반드시 하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제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명희 교수님을 느닷없이 전화해서 뵙자고 해서 이렇게 한 2시간 아침부터 뵈서 제 꿈을 말씀을 드리고 또 만나 뵈니까 저도 23살 때 감옥을 가서 여기 서대문 형무소도 잠깐 있고 일제가 만들었던 대전교도소에서 저 수감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만나니까 박 교수님이 이건 소위 말하는 운동권 대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다른 그 학자풍을 갖고 계셔서 제가 참 더 이렇게 만남에 대한 감사도 가지게 되었고 교수님이 사석에 만나면 별로 없었는데도 사람이 오래 사귀어야만 사람의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만나면서 이렇게 마치 그 사랑이 느껴지듯이 남자 간에도 느껴지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흔쾌히 학술 보문을 맡아주시기로 저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장정을 맡아주시기로 하니까 그건 안 맞는다 하셨고 학술 보문을 맡아주기로 하셨죠? 안 교수님이 이제 맡아주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임 박사님이 또 그 수제자시고 제가 지난주에 독립기념관 투쟁을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기쁜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13일인데 그 하갑 이관철 선생님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날이거든요. 2년 3개월의 투쟁을 통해서 그 재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로 그것을 만들어낸 단초를 제공한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이분이 박사의 논문이 조선 정판사 위패 조작 사건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박명희 교수님.
김철수 위원서 보니까 그냥 김철수 선생님을 모신 것이 아니고 이 대단한 한일혁명가의 마음을 담아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지금 나가 계신 유성훈 교수님도 저희와 같이 60만 세 운동 100주년의 학술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학술위원장이 임경석 교수거든요. 소등학교 거기에 임경석 사단에 속해 주시는 분이라서 늘 저희 그 학술대회를 함께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분을 좀 이사회에 이렇게 보시려고 하는데 나와버리셨네요.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봐.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어차피 지금 뭐 그래도 우리가 지금 1시간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총회가 형식적 창립 총회가 아니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뜨겁고 내실이 있는 창립 총회입니다. 이 축사가 보통 한 3명에서 5명 하잖아요.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냥 쓸데없는 연도 없는 말을 하는데 우리 방병희 교수님께서 축사를 혼자 독점하셔서 아주 특강을 해주신 겁니다. 특강 아주. 이제 오셨네. 윤상훈 선생님. 여태까지 발기인데 일부러 도망다니시고 안 오셔가지고 임원이 안 되셨는데 지금 임원 추천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좀 맡아주십시오. 제가 부회장 하십시오. 제가 부회장 자리 좀 드릴게요. 저거 하라고 잘 안 할게요. 저는 뭐 사업에서 이렇게 학술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학술적인 일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일 정도는 하겠는데요. 이사를 맡으시라고 보면 박수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부회장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원 교수님이 사실은 김철수 기념사업회를 제가 순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난 자리에서 길을 걷다가 김철수 기념사업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서 저희 불을 따님 분이세요, 사실은. 예, 안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뭐 일 조율로 참석을 못 하시다가 오늘 오셨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사님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있는 걸 보시면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이사 최동칠, 정재철, 황선건, 강민숙, 강천기, 권태영, 김대원, 나병남, 박구일, 박이정, 이상갑, 이선영, 이용범, 윤상원, 정하영, 조동문, 감사 김선희. 지금 임성호 박사님이 처음에 이제 하시려고 했는데 이사를 빠지신 게 이제 학술에 전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박명희 교수님과 함께 학술 쪽으로 윤상현 교수님과 세 분이 끌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읽어드린 이사 그리고 감사의 선출을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한번 좀 나오십시오, 이사님들. 나오셔서 인사하셔야죠.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사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사장은 이분들이 모여서 소송을 뽑는 겁니다. 한 10초 만에 뽑겠습니다. 자, 이사로 이렇게 손대신 분들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여러분, 이제 절 비롯한 이제 16명 이사님과 한 분의 감사님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사장을 잠깐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민 여러분께 인사.
저런 식으로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좀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알긴 모이면서 최동식 이사장으로 동의됐습니다만 동의하시는죠?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도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사 선출된 이사분들이 의결하기를 이제 우리 김철승 영사업회 1기 이사장으로 최동실 이사님을 선임키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시강도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사업계획과 이제 사업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2개 처리하시고 그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주시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이사장으로 선출해 주신 최동진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말 드리기 전에 먼저 몇 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성건 이사님 잠깐 들어가보시죠. 우리 강청기 이사님, 이선영 이사님, 아까 이사님들 선출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우리 황성건 이사님이 임시의장 때 이제 인사말 하실 때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독립기념관장 파면과 그리고 독립기념관의 정상화를 위한 8월 20일부터 오늘이 58일째 지금 노숙하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지금 한 60여일째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식사는 안 했어요. 지금 현장에서 계신 분이 저희 이사 중에 권태영 이사하고 그리고 이상갑 이사 2분은 지금 여기서 못 오셨는데 이분들에게 큰 박수와 환호로 그동안의 위로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님 5분이 독립기념관 투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부족한 사람인데 이 김철수 기념이사장으로 맡겨주셔서 저는 김철수 기념사업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역사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또 이 분야에 와서 참여한 지가 매우 일천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무원 하다가 퇴직해서 우연히 서울에 오게 됐고 서울에서 우리 황성건 이사장님을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면서 서로 신뢰를 갖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맡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개인은 김철수 선생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리고 김철수 선생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 되도록 내일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념사업회 이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지 39년 만에 오늘 창립총회를 하게 됐는데 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까 이제 역사 부분도 있고 그분의 뭐 생각이나 여러 기념과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뭐 보험부의 법인 등록도 바로 해야 할 일들이고 그러한 일들을 차근차근히 그리고 우리 여기 참여하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 이사님들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먼저 차근차근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념사업회 못지않게 저희 김철수 기념사업회가 정말 아까 그 반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모범이 되도록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와 그리고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이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 현실은 김철수 선생 기념사업회가 하기에 결코 쉬운 토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서 같이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고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시부가 있겠습니다. 4번 안건을 의결할 계획인데 먼저 안건 4 2025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사업계획안은 자료이 22조입니다. 사업계획 보면은 우리 사회자 임 교수님이 좀 잠깐 사업계획 좀 제가 설명은 그러시겠어요? 이게 제가 써서 제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시다시피 오늘이 10월 16일이기 때문에 올해가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올해 사업은 이렇게 뭐 제대로 된 걸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제출의 서류에 저희들이 그 창립총회를 오늘 하고 두 번째는 국가공무의 산안법인 설립인가 그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 처리 기간이 한 20일인데 한 번에 20일에 놔주지 않고 한 번 정도는 보완을 요청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5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11월 20일 후가 돼야지 인가가 나겠고 그 인가가 나야지 인가증을 가지고 법원에 사단법인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11월 말까지가 돼야지 빨라도 사단법인으로 법인 등기가 나고 법인 등기가 나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에 발급되고 나면 은행 계좌가 개설되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우리가 즉각 이미 우리가 발기인대회를 할 때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운.or.kr로 도메인을 확보해 놨고 이것이 지금 아마 연결이 됐나 모르겠네요.
우리 항일혁명가 기념단체연합의 통합된 사이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를 해서 바로 작동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그 자료들이 아마 수십 각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답사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최청재님 가셨나요? 뒤에 서기도 우리 최청우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항일혁명 쪽의 모든 서울 쪽 중심 답사를 총괄하고 계신 분이시죠.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선생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우르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 길라저 이용훈 선생님 같이 합류해서 하시면 좋은 하고 결론을 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11월 되기 전에 한번 시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올해 회비와 기부금 예산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창의총회 준비비 뭐 이렇게 쭉 해서 한 1,0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예산까지 설명을 해보셨으니까 예산까지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안과 사업 예산안 혹시 이유 있으십니까요? 이유 없으시면 박수로 동의해. 그러면 예산안과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무할 건 이제 다 끝났는데 한 가지 이번에 있어서 지금 이사장하고 이사까지만 지금 설립된 상태인데 지금 부이사장님 두 분하고 상임이사를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이사장 두 분은 지금 자료에 창립총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하셨고 선임되셨던 정재철 부위원장님과 황선건 부위원장님 두 분 선정하는데 이유 없으시죠?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까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임이사로는 제가 임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자료집이라든가 조공부의 영상 자료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시고 저랑 같이 호흡이 아주 잘 맞으실 것 같은 이용범 이사님을 상임이사로 제가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박수로 같이 해주세요. 한 말씀 하셔야죠. 안 하신다고 어떻게 하시는데?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슬라이드. 네, 지금까지 임시 의장 선출로부터 이사 선출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마쳤음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김철수 선생님의 삶에 대한 자료를 지금 자료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를 보시면 김철수 선생님의 연도가 시대 순으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김철수 선생님의 활동 정보를 국제적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로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김철수 선생님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과 또 김철수 선생님의 삶을 기리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정재철 부이사장님과 이용범 상임이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신 김철수 선생님 영상 자료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또 만드느라 수고해주신 정재철 이용범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철수 선생님을 추모하는 추모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 강민숙이고요. 부안군 백산면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나고 자라고 백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백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부터 나와서 교에서 문학 박사까지 취득했습니다. 저는 김철수 선생님을 좋아해서 한 시를 20여 편 썼습니다. 그 중에서 첫 편 낭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산고등학교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김철수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추모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한 번쯤 들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우의 편지 이한실에서 백산면 배수리에 가면 토담을 두른 의거한 채 볼 수 있다. 조선의 독립을 못한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얼기설기 지은 집 마당아 매화 한 그루 심어놓고 친구처럼 지내던 지은 선생. 독립운동 하는데 이념의 색깔이 무슨 문제냐며 독립만을 외치며 부끄럽지 않게 사신 당신. 매화가 피면 함께 보자던 그 깊은 온유의 편지. 꽃이 좋아 늘 꽃을 들고 다니시던 지훈 선생님. 지금은 풀벌레 소리로 백비 뒤에 조용히 누워 계시는 꽃나무 할아버지 이한실에서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꿈이 없어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이름 위에 꽃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다. 이제는 꽃나무가 내 이름입니다. 가방에 꽃나무 묘목 몇 그루 넣어 가지고 이 집 저 집 들러 내 이름을 나누어 드립니다. 꿈이 없어서 꽃나무에 꽃이 피면 내 이름도 피어날 것이라 믿으며 꽃나무를 주러 다닙니다. 바람 속에 피는 꽃을, 바람 속에 피는 꽃을. 감사합니다. 김철수 선생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또 감성적으로 이렇게 써주신 그리고 또 잘 읽어주신 강민숙 시인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가 되었고요. 사진 촬영을 한 후에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할까요? 네. 그러면은 실내에서 하는 공식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진 촬영 후에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만 더.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빨리 모여주세요. 박주희 선생님. 박주희 유족도 빨리 오세요. 이 안쪽으로 좀 이렇게 서주십시오. 앞줄 좀 앉을까? 네, 현수막은 더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 머리 사이에 서주세요. 네, 세 번째 줄은 두 번째 줄로 와주세요. 얼굴 다 보이게. 하나, 둘, 셋. 잘 보세요. 얼굴 가리신 분들 계시네. 예. 구호 한번 외쳐줘요. 사랑해요. 그거 김철수 얘기야. 사랑해요. 김철수. 사랑해요. 사랑해요. 철수. 예. 저 친구한테 좀 찍어달라고 그래. 같이. 저하고 한번 교대. 아니, 시민이 먼저 부탁해주세요. 뒤에 다시 한번 찍으세요. 사랑합니다. 김철수. 자, 조선 독립하면 만세. 조선 독립. 만세.